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 서울 근교여행의 성지라 불렸던 장소로 추억의 낭만열차를 타고 당일치기 걷는 여행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여행을 마친 후에는 주변에 새롭게 오픈한 푸드빌리지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해볼 예정인데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자주 가는 맛집이라 구독자님들도 맛보실 수 있도록 20만원 상당의 무료 식사권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좋겠죠? 지금 제가 타러 가는 지하철 노선은 비교적 최근에 개통된 GTX-A 노선인데요. 다른 노선들과 다르게 지하 깊숙한 곳에 지하철이 있어 한참을 내려가야 합니다. 개통 초기에는 들어간 사업비에 비해 이용객이 적다는 말이 많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파주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확실히 출근 시간 반대 방향은 이용객이 없어서 지하철 내부를 구경하기 좋았습니다. 새로 개통된 노선인데다가 다른 노선에 비해 내부가 많이 넓어서 확실히 쾌적한 느낌이 들더군요. 지금은 서울역에서 파주 운정중앙역까지만 운행하지만 추후 동탄 삼성 노선도 연결되면 접근성이 더 좋아지겠죠? 지하철 안에 커다란 스크린도 있고 바닥은 카펫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내릴 때가 됐네요. 하차해볼까요? 서울역에서 GTX-A를 타고 두 정거장을 달려 경기도 고양시 대곡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걷는 여행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대곡역에서 출발하는 기차 노선으로 환승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커다란 역사는 대곡역 신역사인데요. 여기서 밖으로 나가 조금만 가면 예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곡역 구역사가 나옵니다. 이곳 안으로 들어가 교외선 타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플랫폼으로 들어가자 기존의 열차 디자인과는 또 다른 삼색 도색이 인상적인 열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열차는 방금 타고 온 GTX-A 노선과 비슷한 시기인 25년 1월에 개통된 교외선입니다. 카카오 프렌즈 춘식이를 닮은 디자인이 참 예쁘죠? 그럼 바로 한번 탑승해볼까요? 교외선은 1960년대 초반 고양시와 의정부시를 잇는 노선으로 처음 개통됐었는데요. 그 당시 교외선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청정 휴양지인 장흥과 송추 그리고 일영을 연결하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라 MT를 가는 대학생들과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이용객이 급감해 결국 2004년 교외선 운행이 완전 중단됐다가 지금은 이렇게 다시 개통돼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색은 기존 무궁화호와는 다르지만 내부 시설은 무궁화호와 동일했습니다. 2호차 정원은 68명이며 앞쪽에는 장애인 좌석 2석이 있습니다. 1호차 정원은 72명이네요. 객실 연결 통로에는 화장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맨 앞칸으로 가면 객차를 끌고 달리는 기관차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시점인 대곡역에서 종점 의정부역까지 약 1시간이 걸리는 노선이지만 모든 구간을 편도 2,600원에 이용할 수 있어 가성비가 참 좋은 노선입니다. 그럼 객실 구경을 마쳤으니 이제 창밖을 구경하며 목적지까지 가볼까요? 추억의 낭만열차를 타고 천천히 이동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네요. 하차해볼까요? 대곡역에서 교외선을 타고 약 30분을 달려 장흥역에 도착했습니다. 1960년대 교외선이 처음 개통했을 당시에도 장흥역은 간이역 수준의 작은 역사였는데요. 지금도 그때와 비슷하게 승무원이 없는 작은 간이역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출입문도 자석문 형태인 게 참 재밌죠?
장흥역을 빠져나와 앞을 보면 그 당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이곳 주변은 과거 서울에서 휴가를 오는 관광객들로 인산이래를 이루었던 장흥관광지 일대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 흔적만 고스란히 남아있고 마치 사람이 많이 빠져나간 지방마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과거 엄청난 호황을 누리다 쇠퇴한 1980년대 유명 관광지가 지금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걷는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야 합니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마주치는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장흥관광지 일대를 걷다 보면 수상할 정도로 많은 수의 모텔들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원래 장흥은 70에서 80년대 대학생들의 MT 명소이자 가족 나들이 장소였지만 90년대 들어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때문에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성격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수요를 노린 러브호텔이라 불리는 숙박시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거대한 모텔촌이 형성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새로운 관광 콘텐츠는 없고 수익성이 높은 유흥 및 숙박업 위주로 개발이 치중되다 보니 결국 2004년 교외선 폐쇄와 맞물려 쇠퇴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장흥역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한맥빌라에서 19번 버스를 탔습니다. 승차입니다. 출입문이 한 개인 전기버스는 이번에 처음 타봤는데 디자인이 다른 버스와 달라서 재밌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장흥역에서 버스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장흥 자연휴양림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휴양림 방향 언덕 쪽으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언덕을 따라 올라가자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추억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커다란 눈썰 매장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매년 겨울 장흥 자연휴양림에서 열리는 양주 눈꽃축제 눈썰 매장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손을 잡고 눈썰 매장에 왔던 기억을 제외하면 성인이 된 후에는 처음 눈썰 매장에 와보는 것 같았는데요. 새하얀 눈밭을 가르는 눈썰매들을 보니 저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한번 타볼까요? 스스로 출발하는 거. 위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실제로 타보니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정말 재밌었는데요. 가족과 함께 오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방금 탔던 눈썰 매장 뒤쪽에는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줄줄이 썰매장도 있습니다. 저는 혼자 와서 타보진 못했지만 탑승객이 많을수록 속도가 빨라서 더 재밌어 보였습니다. 지금 둘러보고 있는 두 곳의 썰매장을 제외하고도 전통 얼음 썰매장, 방석 썰매장 등 다양한 체험시설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명이서 탈 수 있는 허니 썰매장도 엄청 재밌어 보였습니다. 쇠퇴한 줄만 알았던 장흥관광지에 이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명소가 있었다니 참 신기하죠? 참고로 26년 양주 눈꽃축제는 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성인 평일 기준 입장료는 13,000원이니 참고 바랍니다. 눈썰매를 타다 보니 배가 많이 고팠지만 이따 저녁에 맛있는 생선구이 정식을 먹어야 해서 간단하게 컵라면 하나를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그럼 간식을 먹었으니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다시 장흥 자연휴양림 정류장으로 내려와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19번 버스를 탑니다. 승차입니다. 버스를 타고 약 3분을 달려
대승사 법화사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아래쪽으로 4분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작은 다리가 나오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빨간색 커튼 옆으로 주황색 옷을 입고 누워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숯가마의 열기로 찜질을 할 수 있는 찜질방인 장흥 참숯가마입니다. 주로 방송에서 많이 접했던 숯가마는 이번에 처음 와보는데 실제로 보니 구조가 참 신기했는데요. 황토가마에 참나무를 가득 채워 불을 붙인 뒤 3일간 달군 열기를 쬐며 온찜질을 하는 방식입니다. 새빨갛게 불타고 있는 숯가마 내부의 모습이 보기만 해도 따뜻하죠. 숯가마는 미온, 중온, 고온 총 3단계가 있었는데요. 미온과 중온은 생각보다 뜨겁지 않아서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땀을 빼기 좋았습니다. 시원하게 눈썰매를 즐기고 뜨끈한 숯가마에 오니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없겠죠. 장흥 참숯가마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 18,000원이며 영업시간은 24시간이지만 10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따뜻하게 숯가마를 체험해봤으니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까요? 아까 하차했던 대승사 법화사 정류장에서 다시 19번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승차입니다. 버스를 타고 약 5분을 달려 장흥 아트파크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커다란 헐크 동상이 저를 반겨주네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아 보이는 놀이공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배우인 임채무 씨가 운영하는 실내 테마파크인 두리랜드입니다. 두리랜드는 원래 1990년 실외 테마파크로 개장을 했었지만 2020년 리모델링을 거쳐 지금의 실내 테마파크로 재개장했는데요. 과거 장흥관광지가 활성화됐을 때부터 쇠퇴한 지금까지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원래 두리랜드는 약 30년 동안 입장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지만 2020년 재개장 당시 공사비 등으로 빚이 190억 원까지 드러나면서 부득이하게 입장료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중학생 이상 2만원, 소인은 3만원인데요. 이자와 전기료 등 매달 고정 지출만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니 운영이 쉽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두리랜드 1층에는 이렇게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입장권과는 별도로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층보다 2층과 3층에 있는 실내 공간이 더 구경할 만했습니다. 바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층으로 올라가자 어릴 적 동심의 향수를 자극하는 실내 놀이공간이 등장했습니다. 2층에는 주로 미취아가동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놀기 좋은 놀이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한 층당 규모가 1000평이나 돼서 아이들이 재밌게 뛰어놀기 참 좋아 보였습니다. 오전에 탔던 눈썰매가 떠오르는 실내 썰매도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미로처럼 얽혀있는 정글짐이 참 재밌었습니다. 저도 정말 어릴 때 지금 돌아다니는 정글짐과 비슷한 공간에서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른이 돼서 다시 이곳을 탐험하니 옛날 생각이 정말 많이 나더군요. 비록 지금은 키가 커버려서 고개를 숙이느라 허리는 아팠지만 아무 걱정 없이 재밌게 뛰놀 수 있었던 그때의 향수를 느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럼 2층 구경을 마치고 3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3층은 조금 더 큰 아이들이 놀기 좋은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위쪽으로는 담력 훈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구름다리들이 설치되어 있네요. 구름다리 끝에는 귀신의 집도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 봤습니다. 아래쪽에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다양한 미니게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각국의 인형들을 모아놓은 전시 장소도 있네요. 확실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3층보다는 2층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층에는 1층에서 봤던 범퍼카, 그리고 RC카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음식을 파는 곳도 있네요. 저는 그렇게 약 1시간 동안 두리랜드를 구경하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양흥관광지의 변화된 모습을 둘러보다 보니 어느새 배가 고파졌는데요. 그럼 이제 다시 기차를 타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이동해 볼까요? 저는 다시 19번 버스를 타고 장흥역 근처로 돌아가 대곡역으로 가는 교외선을 탔습니다. 그렇게 대곡역에 도착해 3호선을 타고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됩니다. 대곡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 정거장을 이동해 화정역 1번 출구에 왔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3분만 직진하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자 지하를 포함해 총 5층으로 된 커다란 건물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26년 1월 말 새롭게 오픈한 SFG 푸드빌리지 화정입니다. SFG는 제가 가족들과 외식을 할 때 자주 찾는 우리나라 3대 갈비인 송도갈비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외식 전문 기업입니다. 항상 가족들과 외식을 갈 때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는데 여기는 자리가 넓어서 주차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 매장 안을 구경해 볼까요?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건물 안에는 송도갈비와 바다를 먹은 고등어가 입점해 있습니다. 모든 벽면이 통창이라 햇빛도 잘 들어오고 자리도 넓어서 쾌적하게 고기를 먹기 좋아 보이네요. 가족과 송도갈비로 외식을 오면 밑반찬이 한정식 느낌으로 잘 나와서 특히 어머니가 만족해 하셨는데요. 고기도 모두 직원분께서 잘 구워주셔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한 식사를 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아래층에는 생선구이 전문점인 바다를 먹은 고등어가 입점해 있습니다. 원래는 송도갈비를 자주 가지만 이번에는 바다를 먹은 고등어에서 저녁을 먹을 계획입니다. 송도갈비와 마찬가지로 이곳도 좌석이 넓어서 가족 단위로 식사를 하기 좋아 보이네요. 에피타이저로 가마솥 강냉이를 먼저 먹어줍니다. 이곳의 특징은 500도가 넘는 생선구이 전용 어화 화덕실에서 직화로 생선을 구워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옆에는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는 반찬 셀프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생선구이로는 살짝 부족함이 느껴질 때 마음껏 수제 반찬을 가져다 먹으면 됩니다. 저는 모듬구이 밥상 2인과 1인 밥상인 제육볶음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2인 밥상을 시키면 각종 반찬과 더불어 고등어와 이면수, 가자미와 삼치구이가 나오는데요. 확실히 전용 화덕에서 직화로 구운 생선이라 그런지 생선 특유의 기름진 감칠맛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전용 솥밥에 나오는 흰 쌀밥과 같이 먹으면 금상첨화겠죠?
개인적으로는 담백한 가자미 구이와 새콤달콤한 오징어 식혜를 같이 먹는 게 기름진 감칠맛이 가장 좋았습니다. 제육볶음 역시 생선구이와 비슷하게 불맛이 가득해서 육고기의 맛을 흰쌀밥과 동시에 즐기기 참 좋았습니다. 바다를 먹은 고등어가 입점해 있는 1층 앞쪽에는 블루커피라는 카페도 입점해 있는데요. 갈비나 생선구이를 먹고 난 후 후식을 먹으러 따로 이동할 필요 없이 여기서 커피를 마시면 딱입니다. 공간도 넓고 창문도 통창으로 돼 있어서 개방감이 좋네요. 저는 블루커피의 시그니처 메뉴인 게랑드 소금 커피와 따뜻한 애플 유자차, 그리고 플레인 스콘과 녹차 스콘을 주문했습니다. 게랑드 소금 커피는 단맛과 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플레인 스콘과 함께 후식으로 먹기 참 좋습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애플 유자차는 쌉싸름한 녹차 스콘과 먹으면 딱이겠죠? 추운 겨울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걷는 여행을 즐기다 식사 공간과 카페가 함께 있는 따뜻한 공간에서 배부르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니 기분이 참 좋더군요. 참고로 송도갈비나 바다를 먹은 고등어에서 식사를 하면 블루커피를 1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저는 약 1시간 정도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다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긴 아쉬워서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SFG 마켓에서 구매했습니다. 블루커피 바로 옆에는 SFG의 음식을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SFG 마켓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소 양념구이 한 팩과 단호박 식혜를 구매했습니다. 다른 음식점은 조리된 음식을 별도로 포장해야 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곳은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마켓도 있어 편리했습니다. 이번 SFG 푸드빌리지 화정점 오픈을 기념해 저 걷는 여행이 구독자분들도 제가 맛본 SFG의 음식을 드셔보실 수 있도록 20만원 상당의 SFG 식사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걷는 여행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로 들어가 정해진 양식에 맞게 제출하면 끝입니다. 추후 랜덤 추첨을 통해 4분을 선정해 1인당 5만원 상당의 SFG 식사권을 메일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지인들에게 공유해 많이 응모하면 그만큼 당첨 확률도 올라가겠죠? 저는 그렇게 새로 오픈한 SFG 푸드빌리지 화정점에서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다시 화정역으로 돌아가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45년 전 호황을 누렸던 장흥관광지에서 체험해봤던 다양한 시설들과 추억의 향수, 그리고 새롭게 오픈한 SFG 푸드빌리지 화정점에서 느낄 수 있었던 편안한 휴식과 맛까지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고향과 장흥으로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